안녕하세요. HLB가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HLB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던 흔적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어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HLB는 얼마 전에 수소 선박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자회사들을 통해 신약 개발을 하면서도 선박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 HLB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형 조선사를 사모펀드가 연이어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 쉽빌딩이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대형 조선사도 있지만 중형 조선사들도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한동안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형 조선사들이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빅세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중형 조선사들을 사들이는 건 같은 업종의 조선사가 아니라 사모펀드와 M&A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이게 진정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인지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투기인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형 조선사 중에 매물로 나온 업체부터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그 이름은 신한중공업입니다. 일감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데 일도 못하는데 그냥 회사를 팔자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왔는데요. 자산이 3,269억 원인데 부채가 3,280억 원으로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상태죠.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상 매각가는 1,000억 원대 안팎이라고 합니다. 가치 기준은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준에서 설정한 매각 금액인데요. 아무리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신한중공업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의 기술력과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가 0은 아니겠죠. 그래서 매각가는 1,000억 원까지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상당한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라고 했죠.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신한중공업이 있는데요. 이 신한중공업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략 1,000억 원대라는 것이고요. 신한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처음 취득한 날짜가 2007년도입니다. 10년은 넘었고 꽤 정도 들었을 텐데요. 일감이 없다 보니 이제 다른 업체에게 보내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선이 바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선박을 건조하는 거니까요. 선박과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사갈 수 있지만 선박은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사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철저히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듭니다. 주문을 해야 그때서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확실하게 고객이 있을 때 만들어야 안 팔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걸 수주라고 합니다. 주문을 받는 게 수주라고 하죠. 이렇게 수주를 받고 물건을 갖다 주는 인도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선박건조 사업입니다. 조선업이죠. 사진은 신한중공업의 조선소의 모습인데요. 신한이라고 적혀있는 기계설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울산광역시인데요. 조선사들이 울산에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LB도 울산에 있죠. 바로 이 신한중공업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누가 사려고 했을까요?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는 6곳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HLB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LB도 인수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아까 신한중공업의 예상 가격이 1,000억 원대니까 만약 HLB가 신한중공업을 인수한다면 꽤 큰 돈을 쓰는 셈입니다. 유상증자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쓰는 것이죠. 물론 경쟁률은 1대1이니까 다른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양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HLB도 뛰어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을 끝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HLB는 M&A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인데요. 신한중공업은 무슨 메리트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신한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해안을 끼고 있는 땅이라서 기업을 하기 좋은 노른자위라고 합니다. 경기가 풀리면 땅값 상승은 시간 문제라고 울산공장장 협의회 관계자가 말했는데요. 울산시는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도 있었죠. 이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종업종에 있던 조선사가 아니라 사모펀드들도 뛰어들었던 겁니다. 신한중공업이라는 중형 조선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값싼 노른자 땅을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개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NH오퍼스 태화가 결국 신한중공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 가격은 아까 봤던 대로 1,000억 원대로 결정되었는데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불렀는지 1,000억 원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몇백억 원 더 높게 불러서 인수전의 최종 우승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측인 대우조선해양은 1,5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인수전의 승자인 NH오퍼스는 3,000억 원대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은 아닌 것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HLB는 꾸준히 좋은 M&A 기회들을 탐색하고 있고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베리스몰을 인수했죠. 만약 HLB가 신한중공업 인수전에서 최종 인수자가 되었다면 조선업도 HLB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었겠지만 가격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일단 숟가락만 한번 올려본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런 자잘한 인수전에는 뛰어들지 않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HLB가 인수전에 의향을 보인 것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니 1,000억 원은 자잘한 인수가 아니죠. 상당한 금액의 인수전입니다. 만약 HLB가 최종 인수자가 되었다면 주주님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중형 조선사를 사들이냐는 비판부터 해서 선박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포석인가라는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NH오퍼스에게 넘어간 신한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해양플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죠. 바다 한가운데 떠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천연자원을 뽑아내는 구조물을 바로 해양플랜트라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울산 앞바다에 설치된 해양플랜트고요. 오른쪽은 외국 나이지리아에 설치된 해양플랜트입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떠있죠. 펀드들이 돈 냄새를 잘 맡아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신한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걸까요? 인수전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나자 업황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에서 제대로 인수한 것이죠.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선박 수주를 하고 이어서 해양플랜트까지 부활할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HLB가 신한중공업을 인수해도 꽤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죠. 참고로 이 기사는 4월달이고요. 한 달 전 기사만 봐도 조선 3사가 돈 되는 해양플랜트 수주를 못하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유가에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위에서 천연 자원을 생산하는 설비죠. 천연가스를 채취하기도 하지만 원유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맞으려면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해양플랜트가 돈이 되려면 WTI가 배럴당 70에서 75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여러 고객들이 해양플랜트 기업에게 수주를 맡기겠죠. 왜? 이제 원유 채취해서 팔면 돈이 되니까요. 왜? 원유 가격이 꽤 높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해양플랜트 사업은 호황을 맞이할 겁니다. 정리하면요. 유가가 오르면 해양플랜트 수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WTI가 6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다른 석유 업체들이 해양플랜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5월달에도 WTI 가격은 약 65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7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해양플랜트 사업에도 호황의 빛이 비춰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는 올해 2월달에 신한중공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 매각가는 1,000억 원대였는데요. 결국 NH오퍼스가 신한중공업의 최종 인수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사가 아닌 펀드였고요. 1,000억 원대 후반에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2,000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HLB도 관심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신한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천연가스와 유가를 채취하는 구조물이다 보니 유가가 오르면 해양플랜트 사업은 호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